네, 개념 노트 27쪽입니다. 네, 새로운 단원 지금 세 번째 단원인 수열의 단원이고요. 우리 아주 처음 만날 때 수열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한번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 규칙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채운다고 하면 여기 어떤 게 들어가면 될지 규칙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그쵸? 자,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였죠. 근데 규칙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여기 두 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그리고 세 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규칙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런 규칙인 것 같아요. 하나, 그 전 단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려지고, 그치? 그려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하면 4단계에는 점 4개가 더 그려지는 거죠. 하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점들의 개수를 세보면, 세서 나열을 하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6개, 그리고 네 번째는 4개가 더해져서 10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점을 배열했을 때 이를 이루는 점들의 개수, 이 점들을 우리가 삼각수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수열을 배울 때 예시로 사각수를 배운 적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삼각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삼각수 단계마다 삼각수 점의 개수를 나열하니까 수열이 됐어요. 수열은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예전에 배운 용어들 한 번씩만 복습하고 넘어가면, 자, 얘는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둘째 항이라고 하고, 얘는 셋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쵸? 얘를 다른 말로 제1항이라고 하고요. 얘는 제2항, 얘는 제3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호로 이렇게 A1, A2, A3이라고도 쓸 겁니다. 그래서 n번째에 쓰여지는 항을 n째 항을 AN이라고 할 거고, 얘는 n째 항이고요. 제 n항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도 하냐면 일반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1, 3, 6, 10에서 쭉 나열한 이 열을 수열이라고 했죠? 이 수열을 한꺼번에 칭할 때는 이렇게 AN, 일반항 AN에다가 집합 표시를 해서 수열 AN이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수열은 결국에는 여기 삼각수에서도 우리가 규칙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수열은 규칙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열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규칙을 파악하는 활동들은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왔었고요. 우리는 이제 그 규칙을 파악해서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연습들을 좀 해볼 겁니다. 이때 이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한 끼리, 이런 이웃한 한 끼리, 지금 이웃한 한 끼리의 그런 관계를 유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 중에서 대표적인 규칙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좀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수열 AN, 보면 여기 좀 익숙한 수열인 라고 느껴지신다면 조금 예전 기억이 난다는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1930년도에 개최를 시작되어서 월드컵 연도에서 수열의 예로 한번 가져왔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그 수열을 좀 가져와 봤고요. BN도 가져왔고 CN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AN, BN, CN을 지금 이웃한 한 끼리의 관계를 좀 유추해 보니까 일정한 수 4를 더해서, 그쵸? 일정한 수 4를 더해서 다음 항이 결정된다는 걸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규칙을 여기다 이제 써보면 일정한 수 4를 더해 얻은 수열이구나 라는 걸 규칙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쵸? 이때 이 4를 우리가 일정하게 얻어서 일정하게 수를 더해서 이렇게 수열을 얻을 때 이 4를 우리는 공차라고 할 겁니다. 공차.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차를 계산해 보면 항상 4가 나오더라 해서 공차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규칙은 똑같이 AN, BN, CN 모두 4를 더해서 얻어진 수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볼게요.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반항을 B에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B에는 이렇게 4n 이렇게요. 그래서 이 n에다가 1을 넣으면 4가 나오고 2를 넣으면 8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CN 한번 해볼까요? CN의 일반항도 좀 구해볼 건데 선생님 얘는 하나씩 차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4n 플러스 1 좋은 유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4씩 증가하는데 여기다 1을 넣어서 5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더하기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AN의 일반항도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4씩 더하니까 여기 4n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 그치? 그런데 여기다 1을 넣으면 193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1926 요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로부터 거꾸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DN이 4n 플러스 7이다 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얘가 공차구나 라고도 거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세 예를 통해서 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좀 구해볼 건데요. 정리해보면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4를 더한 거죠.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4입니다. 얘는요 5 더하기 4에다가 한 번 더하기 4를 더했어요. 얘는요 5 더하기 4 더하기 4에다가 한 번 더 4를 더했어요. 그래서 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일반항을 보통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두 번째 항은 공차 4를 한 번 더 했어. 세 번째 항은 공차 4를 두 번 더 했어. 네 번째 항은 공차 4를 세 번 더 했어. 그래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얼마나 더했냐면 n-1번 더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dn 플러스 a-d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n 앞에 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 유치한 내용이 맞겠죠. n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결국에는 공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두 숫자만 결정하면 그쵸?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나와요. 강조하고 싶은 거? 예. 정보가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합니다. 정보가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약간 문제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되잖아요. x-x1 더하기 y1. 그래서 정보가 기울기 그리고 한 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보 2개가 필요한데 항상 기울기하고 한 점을 주는 게 아니었어. 2점을 주고서 기울기하고 한 점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었고 혹은 뭐 x절편이라던가 y절편이라는 정보 2개를 주고서 이렇게 2가지 정보를 유추하게끔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정보가 2개 필요해. 2개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2개가 필요한데 그때 공차와 첫째 항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볼게요. 교과서 문제를 보세요.
자, 교과서 문제를 보면 얘는 정보를 4개나 준 거야. 2개만 있어도 되는데 4개나 줬어요. 자, 지금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얼마만큼? 예, 계속 마이너스 3만큼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구할게요. 일반항. 마이너스 3n 이라고 시작해야지 얘들아.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런데 첫째 항이 14가 나오려고 하려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13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살아있어. 그치? 16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1 넣으면 13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정보가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얘는. 자, 여기 볼게요. 정보가 2개 주어 있어요. 그래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요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몇 개 이동했어요? 4개. 그러니까 공차를 4번 더 더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A4에서 4번 공차를 더하면 17이 나온다는 얘기야. 4D는 얼마라는 거야? 17에서 9 빼가지고 그래요. 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D가 얼마가 나와요? 2.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정보 하나 지금 구했어요. 그 다음 뭐 구해야 돼요? 첫째 항 구해야 돼요. 자, A4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여요?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네? 3번 더하네. 그런데 얘가 9래요. 그러니까 여기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일반항 지금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은 어떻게 해요? 공차 2n 하고 첫째 항이 3이 나오려면 플러스 1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차를 구하면 여기 n 앞에 숫자가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2가지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2가지 정보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비수열로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은 자, 어떤 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냐면 이웃항 두 항 사이의 관계 볼게요. 일정한 수를 이렇게 곱했군요. 그쵸? 그래서 일정한 수, 지금 규칙을 파악해 보니까 얘는 규칙이 일정한 수 2를 곱해 얻은 수열이네요. 그렇죠? 그때 이 2를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아까는 공차, 지금은 공비라고 할 겁니다. 공비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공비가 2인 지금 등비 수열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규칙 파악할 때랑 비슷하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6이라는 거는 3에다가 2를 한번 곱한 거예요. 그쵸? 12는 3에다가 2를 몇 번? 한 번, 두 번 곱했네요. 24는 3에다가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했어요. 자, A5는 3에다가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5일 때 4, 4일 때 3.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얼마만큼? 그래요. n-1번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공비는 보통 우리가 0이 아닌 거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야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일반항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 일반항은 3은 곱하기 2를 n-1번 곱한 것이 일반항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도 중요한 사실 나오네요. 중요한 사실 그래요. 정보가 몇 개라고요? 2개예요, 여러분들. 어떤 정보? 자, 공비와 첫째 항. 이 정보 2개만 알면 돼요. 그쵸? 이 정보가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 어떻게 주어질지 모른다고요.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거. 얘는 정보 엄청 많이 줬네요. 자, 얼마를 곱한 겁니까? 그래요. 4가 없어지고 3이 생겼죠? 4분의 3씩 지금 곱한 거네요. 자, 마찬가지죠, 규칙. 자,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를 몇 번? n-1번.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보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 4하고 8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4번 더한 게 8. 그쵸? 여기 볼까요? 여기는 지금 3번.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3번 곱했다는 뜻. 3번 곱한 게 9에서 3번 곱한 게 72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아래 세제곱이 8이구나. 그래서 R이 2구나.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보가 몇 개 더 필요해요. 첫째 항이 필요해. 그거는 A5는
AU는 어떻게 보면 돼? A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 5니까 4번 곱한 거. 자, 2를 몇 번 곱한 거? 4번 곱한 거. 그게 9래예요. 자,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6분의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여러분들 첫째 항 16분의 9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예쁘게 조금만 정리하자면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2의 n- 여기 4제곱이죠. 그래서 5제곱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찌됐건 간에 등차 등비에서는 중요한 거 정보 두 개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보면서 등차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